당근마켓 개인거래로 구매한 2017년식 BMW 520D 모델인데요. 아반떼 신차값도 안되는 2천만원으로 가져온 중고 수입 디젤차. 정말 괜찮을까요? 아님 사람들이 말하듯 폭탄일까요? 안녕하세요. 근 4년 만에 돌아온 휴학생입니다. 최근에 2017년식 BMW 520D 차량을 엔카나 K카 같은 이제 중고차 상사 거래가 아닌 당근마켓 개인 거래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왜 상사가 아닌 당근마켓 개인 거래로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 차량이 개인 거래 폭탄 매물은 아닌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 거래 구매할 때 당시 어떤 기준으로 차량을 확인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차량 같은 경우 17년식 520D M 스포츠 플러스 패키지 모델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키로수와 비슷한 등급의 매물을 이제 엔카나 K카로 확인을 해봤을 경우 차값만 최소 2200에서 2300은 주어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딜러 수수료, 성능 보증 보험료, 이러한 부대 비용은 따로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값 토탈 하면은 2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근 개인 거래로 구매한 금액은 차값 2천만 원에 취등록세 이렇게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거진 상사 매물보다 4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개인 거래 매물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낀 400만 원이 추후 수리비 폭탄 400만 원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차량을 실제로 보러 가기 전에 이전 차주와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차량의 사고 수리 부위라던가 정비 내역 같은 거를 공유받을 수 있었고, 그 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 관리를 아예 안 하면서 탄 차량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렴이 타이어 껴진 거 아닌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 모델이 4짝 다 끼워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명의 변경 같은 경우도 이전에 2번밖에 없는, 제가 3대 차주가 되는 명의 변경 횟수였기 때문에 명의 변경 횟수가 적은 것도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리포트를 확인해 봤을 때 1대 차주의 수리 내역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플렉시블 조인트, 미션 오일, 인터쿨러 호스 그런 부분들이 1대 차주도 차량을 아예 관리를 안 하면서 탄 차는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차량을 이제 실제로 보러 가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차량을 보러 갔습니다. 그럼 차를 보러 갔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막 측정기로 차량의 전체 도장면을 한 번씩 다 찍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재도장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고요. 전 차주가 고지한 대로 양쪽 앞펜다가 이제 재도장에 들어간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1대 차주가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이 재도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전석 앞문 같은 경우에는 PPF 시공받은 부분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교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본넷이라든가 트렁크, 뒷텐다, 주요 골격과 관련되는 외판 쪽에는 재도장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골격 사고 이력은 없는 단순 교환 차량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인 엔진룸 누유랑 누수 부분 확인을 했을 때도 누유 누수 부분 없이 깔끔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통해 이제 하체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가 요철을 넘을 때도 잡소리 같은 거 없이 하체 상태도 양호했었는데요. 다만 TPMS 센서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 공기압 체크가 안 되고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계속 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단순 소모품 중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타이어를 교체할 때든 그때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은 운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등 떠 있는 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G바디 5 시리즈 차량의 경우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고질병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조 조절기 디스플레이 액정이 세로 줄로 금이 잘 간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야외 주차를 자주 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많이 노출된 차량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 차는 지하 주차만 해서 그런지 금 가 있는 흔적은 없고요. G바디 5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깜빡이 레버 쪽에 있는 트립창 버튼과 오토 하이빔 키는 버튼이 잘 안 눌린다고 해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눌리는데 저도 이게 한 번씩 안 눌려가지고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켜고 나서 누르면은 또 눌리더라고요. 사설로 수리하게 되면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 아예 안 눌릴 때쯤 되면은 이제 수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에어컨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에바포레이터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냉매가 다 새어버려서 에어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실 때는 꼭 겨울철이라도 에어컨 켜보셔서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라이트에 있는 데이라이트의 경우 켜져 있잖아요. 카메라로 봤을 때 살짝 노란빛이 도는데 실제로 봤을 때 노란빛이 돌지는
않지만 LED 이 모듈이 타버려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노란색으로 되다가 아예 데이라이트들이 나가는 차량이 있는데, 정식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아예 라이트 통 교체밖에 답이 없어서 보증이 안 된다면은 돈이 꽤나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꼭 이 양쪽 데이라이트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보다 덜하긴 한데 엔진룸을 봐서 누유나 누수가 있나 없나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이 오일 필터 쪽에서 누유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일 필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20i나 530i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관련 계통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꼭 수리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 있는데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디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내 앰비언트라던가 도어 열었을 때 밑에 바닥 비추는 LED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져가지고 가성비라고 하면은 가성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천만원짜리 차에서는 느려보지 못할 고급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실주행하면서 주행할 때 느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대형급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잔 요철들을 많이 걸러주는 느낌이고요. 전에 차들 탈 때랑은 다르게 핸들링이 더 묵직하고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직진성도 좋고, 뭐 준대형의 2.0 디젤 엔진이면은 뭐 출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차급에 비해서 좀 엔진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타보시면은 디젤이라 초반 토크가 좋아서 그런지 일상 영역에서는 답답하거나 추월을 하려고 가속을 할 때 차가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나가거나 그런 느낌 없이 치고 나가는 것도 뭐 이게 뭐 2.0 디젤이라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확실히 변속기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차가 변속이 그냥 다운시프트 넣어도 바로바로 되고, 이 변속 속도도 되게 빨라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변속기도 스포츠 모드로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스포츠 모드로 두면은 이제 변속 타이밍이 확실히 좀 더 늦어지고요. 그리고 엑셀 반응이 좀 더 빨라집니다. 코너 같은 경우에도 약한 코너는 거의 뭐 코너 같지도 않게 돌아 나가게 차가 잡아서 돌아 나가고,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지금 뭐 140으로 달려도 140 같지가 않은 뭐 100km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핸들 묵직하고 헐렁하지 않고 핸들링이 정확하다? 그런 느낌이 정말 뭔지 알려주는 차. 다음번에는 차가 좀 없는 시간에 좀 더 뭐 코너라던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인지라 차가 좀 많아서 다음번에는 차가 좀 더 없을 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을 운영하면서 기름값 제외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차량을 갖고 와서 정비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한 게 없어요. 12월 말에 갖고 와서 3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2달 반 조금 넘게 타고 있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7,000km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오일과 연료 필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S오일 7골드 C2, C3 말통에 담겨있는 6L짜리 오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BMW LL04 순정 오일 규격을 만족한다고 적혀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오일이어서 통에 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하는 오일이에요. 막 비싼 오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비싼 오일 하나로 오래 쓰는 것보다 저렴한 오일 가지고 자주 주기 짧게 해서 갈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당근으로 한 통에 2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엔진오일값 2만원, 에어클리너와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수소몰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국산 제품이고 개당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각각 10,000원씩 해서 2만원 조금 넘게 줬고, 그리고 리프트비 2만원, 이렇게 자가 정비로 했을 경우에는 6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비용 6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 연료 필터 같은 경우 말레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부품값이 48,000원, 그리고 리프트비 동일하게 2만원 나와가지고 68,000원에 에어 필터까지 교환을 그 셀프 정비소 가서 직접 마쳤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수리한 내역은 없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에 타던 국산차도 1년에 100만원이 나왔거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차까지 다 들고 대물 같은 것도 최고 한도로 늘리고 했는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산차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7,000km 정도 타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었다면은 폭탄은 피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성비 2천만원 신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고급감과 하차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차감, 그것까지 다 잡은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10,000km가 넘어가고 20,000km가 넘어갔을 때 어떤 고장들이 터질지,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운용을 하면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7,000km 탔을 때처럼 최고의 가성비 머신이 될지, 아니면 이제 진짜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지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뤘던 크루즈 차량이라던가 말씀드릴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도 종종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